광양제철소 인근 주민들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조사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주민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 만큼 생생한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여수공항의 올해 이용객이 100만 명을 넘길 전망입니다. 코로나19로 국내선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여수공항은 노선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국내 기업 3곳이 1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양과 여수 국가산단에 공장이 건립되고 고흥엔 호텔이 들어섭니다. 검찰이 정현복 전 광양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전 시장은 재임 시절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아내 명의로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지난 2월부터 진행된 광양제철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층 면담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 만큼 보고서에는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들이 담겼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광양제철소 인근에 있는 여수의 한 어촌마을 마을회관. 조사원과 마을 주민 간의 면담이 한창입니다. 제철소 주변 주민들이 겪는 피해를 들여다보기 위해 지난 2월과 3월에 진행된 민간 차원의 조사 현장입니다. 바다에도 오염이 되었고 옛날에 반지락이 엄청나게 많이 났는데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 기존에 있던 어족이 많이 없어져 버리고. 조사 대상은 제철소 주변에 있는 여수와 광양 등 4개 지역 주민 30여 명. 주로 제철소가 들어오기 전후의 자연 환경과 생업의 변화,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질문과 응답이 오갔습니다. 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입니다. 주민들은 수시로 쌓이는 철가루와 병 들어가는 이웃들을 보면서 불안을 호소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사가 시작된 지 10개월 만에 피해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전남대학교 연구원이 분석한 보고서에는 면담에서 나온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추정한 신체적, 경제적 피해 등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특히 신체적 피해는 잠복 기간이 길어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질병으로 발병하고 이후 피해 조사를 하더라도 오염원과 역학관계를 인정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환경오염 취약지역이라는 부정적 낙인과 품평의 문제로 이미지가 훼손되어 농산물의 가치 하락, 유통과 판매 문제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주기적인 건강검진과 공기청정기 등의 보상, 환경피해 현황조사와 오염물질 측정기 설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정형화된 접근이 아닌 주민들이 실제로 겪는 불안과 상실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 보상이나 법제도 마련의 근거로 쓰이기에 민간 차원의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 전남녹색연합은 광양시 의회와 함께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입법을 위한 운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금호 미쓰이화학이 여수 국가산단에 5천억 원 규모의 폴리우레탄 핵심 원료 생산 공장을 증설합니다. 금호 미쓰이화학은 14일 여수시와 투자 협약을 맺고 오는 2024년까지 냉장고와 건축자재 등의 주 원료로 사용되는 MDI 생산 공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DI 생산 공장이 들어서면 1,500여 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목포시가 쓰레기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오는 28일 낮 2시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쓰레기 소각 방식의 효율성과 대기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대책을 설명한 뒤 자유토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목포시는 민선 8기 들어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전남 신안의 대표 특산품인 흑산 홍어가 조업 부진에 거래까지 줄어 어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신안수협 흑산지점이 집계한 홍어잡이 현황을 보면 지난 10일은 3척, 12일은 4척이 조업에 나서 열흘 동안 1,300여 마리를 잡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같은 척수의 어선이 사흘 동안 잡아들인 천여 마리에 비하면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현재 흑산 홍어 한 마리당 가격은 8kg짜리 암컷 최상품이 지난해와 비슷한 30만 원대 중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수공항 이용객이 1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국내선 이용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올해도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1971년 개항해 국내선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수공항. 2000년대 들어서는 해마다 60만 명 안팎으로 이용하다가 KTX가 개통하면서 41만 명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관광객이 국내 여행으로 눈을 돌리면서 최근 2년 사이 여수공항 이용객이 증가했습니다. 지난 2020년까지만 해도 64만 명에 그쳤던 이용객 수는 2021년 111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도 12월 중순까지 98만 6천여 명이 이용해 100만 명 도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수공항도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항공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부 제주 노선을 정기 노선으로 바꾸고 새로운 항공사를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운항항공사의 신규 노선 취향 그리고 증편을 추진할 예정이고 이와 함께 신규 항공사의 유치를 위해서 유한기관과 함께 공동 대응할 예정입니다. 여수공항은 올해 지원이 끊겼던 항공사 손실 재정 지원금도 내년부터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신규 노선 취향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순천과 여수에서 정원 박람회와 세계선 박람회 개최가 예정돼 국내선 축소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라남도가 수도권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고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한 기업 3곳과 1조 원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남도는 포스코홀딩스와 금호 미쓰이화학, LF 등 3개 기업과 1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해 4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광양 세풍 산단에 양극재용 수산화 리튬 제조 시설을 건립하며 금호 미쓰이화학은 여수 국가산단에 폴리우레탄 핵심 원료 제조 공장을, LF는 고흥에 호텔과 해양 휴양 빌리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새벽 시간 남부지방에 눈이 내리면서 목포시가 제설 작업에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주요 간선도로 교차로와 경사면을 중심으로 제설 차량 6대를 투입해 소금과 염화칼슘 등 57톤 규모의 제설제를 살포했습니다. 목포를 비롯한 전남 지역 대부분은 14일 새벽 5시부터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아침 10시까지 4cm 안팎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곳곳에도 눈이 내렸는데요. 목포 기상대 서희재 예보관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앞으로의 날씨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목포 기상대 예보관 서희재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날씨가 추워지면서 눈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우리 전남 지역에는 눈이 어느 정도 내렸습니까? 네, 12월 14일 수요일 새벽에 목포를 포함한 전남 서해안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되었고 오전 중 해제되었습니다. 또한 서해 남부 해상에 풍랑주의보 발표되었습니다. 아침 사이 목포 4.5cm, 무안 6cm, 신안 4cm로 약 1에서 5cm의 눈이 내렸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여 찾아온 이번 추위는 아침 최저기온 목포 영하 2.8도, 무안 영하 3.8도, 영암 영하 3.2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였습니다. 네, 전남 지역 곳곳에 눈이 내렸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추위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날씨가 지속되며 날씨는 대체로 흐리고 아침 기온 영하로 떨어지며 평년보다 낮아 춥겠습니다. 14일 밤부터 15일 새벽 사이에 전남 서해안 지역에 1에서 3cm 비 또는 눈 오는 곳 있겠습니다.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지속되면서 추위가 이어지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날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주말인 17일 토요일과 18일 일요일 눈 오는 곳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남해 서부 해상에서 파고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20일 화요일부터 평년 기온을 점차 회복하겠습니다.
네, 20일부터는 평년 기온으로 점차 회복하겠지만 이번 주말까지는 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낮은 기온 속에서 눈이 내리면 더욱더 안전에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을 각별히 신경 써야 하나요? 풍랑주의보가 발표된 곳에서는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린 눈이 얼어 이면 도로나 터널 출입구, 골목길 등 눈이 쌓이거나 얼어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퇴근길 안전거리 유지와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기상대 서희재 예보관이었습니다. 과이불개, 잘못을 하고도 고치질 않는다. 교수들이 올 한 해 우리 사회를 표현한 사자성어로 이 과이불개를 꼽았습니다. 교수신문이 전국 대학 교수 9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이불개가 절반가량의 득표를 받으면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설문에 응답한 한 교수는 이 과이불개를 추천한 이유로 우리나라 고위층 인사들의 언행이 이 말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잘못을 하고도 인정하거나 고치질 않고 자기 정당화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성군으로 불린 세종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며 이를 고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사회, 잘못을 고치거나 처벌받기는커녕 인정하지도 않는 이 같은 현상,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이 과이불개 외에도 교수들은 덮으려고 하면 더욱 드러난다는 욕계 미창, 그리고 알을 쌓아놓은 듯 위태로움을 뜻하는 누란 지위를 각각 2위와 3위의 사자성어로 꼽기도 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정현복 전 광양시장이 사전에 파악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인 지난 2019년 진월면에 도로가 생긴다는 계획을 미리 알고 1084제곱미터 토지를 아내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이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아랍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마약상을 붙잡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해 10월 계좌 모집과 출금, 전달책으로 역할을 나눈 뒤 해외에 사무실을 둔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과 연계해 저금리 대출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빼앗는 등 사기 행각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가운데 일부는 합성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통 과정을 역추적한 끝에 베트남과 이집트 마약상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7명 가운데 3명은 구속, 1명은 강제 추방하고 마약상 3명 중 2명을 구속했습니다.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남은 13일 하루 순천 444명, 목포 439명, 여수 285명, 광양 204명 등 22개 시군에서 2,74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요양 관련 시설 67곳에서 147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전남도가 17개 시도 가운데 1위에 올랐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평가에서 사전 정보 공표와 국장급 이상 결제 문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원문 정보 공개, 정보 공개 청구 처리 속도 등 10개 지표에서 모두 우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 591곳을 대상으로 정보 공개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